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7일 새벽 2시입니다. 한자로 믿을 시는 사람 인변의 말씀은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즉 인격이죠. 한반도에서 그 사람이 말을 믿을 수 없다 했을 때 대표 인사가 세 사람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추미애. 이 세 사람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 세 사람이 공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편파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불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일단 접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거죠.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물을 좀 비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손해는 보지 않죠. 주권자인 국민이 이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어제입니다. 어제 26일에 법무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그 문답을 들여다보면은 지난 주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답변과 추미애 장관의 답변이 극과 극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리에 맞게 사실에 맞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씨는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당하지 못해 가지고 억지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다. 이에 부패의 온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을 폐지한 이유로 삼으니까 이 합수단의 마지막 단장이었던 김명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조선일보와 반박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밤낮 주말 없이 자본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고했던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유관 파견기관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검찰 안팎에서도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예상되던 라임 비리 사건 수사가 한창 이루어질 당시 이를 콕 집어 폐지했던 추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합수단을 폐지함으로써 대형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정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왔다.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구속되어 파면됐다. 2016년에도 당시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에 있었던 단편적인 부정을 가지고 수사단 해체, 폐지를 명령한 거니까 이게 비례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에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인명구조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해경을 해체한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군대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가지고 아예 막 군대를 해산해 버립니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면서 합수단을 폐지하고 담당 업무를 형사부와 금융조사부로 분산시켰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제 자본시장 투기꾼들이 발 뻗고 자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추 장관이 올 초에 합수단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합수단이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신라젠과 라임자산 운용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었는데 마침 이때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역시 합수단을 찍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여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도록 막기 위해서 수사단을 폐지시켰다라고 의심하는 것을 자초한 거죠. 자초한 거. 이에 대해 김명기 합수단 마지막 단장인 김명기 전 부장검사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간 검사나 수사관 일부 비리를 이유로 소속 수사부서 자체를 폐지한 적이 없었다.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폐지할 정도로 문제 있는 조직이었다면 2016년 사고가 난 이후 폐지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인 변호사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1000명에 가까운 자본시장법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내었다. 빈대잡자고 초과삼관을 다 태운 격이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도 청와대와 금감원 직원 등이 잇따라 연루된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은 청와대 금감원도 폐쇄하자는 논리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맞네요. 청와대 직원이 구속되면은 청와대 폐지합니까? 금감원 직원이 구속되면 금감원을 폐지합니까? 제도와 개인적인 비리는 구분을 해야 되죠. 제도란 것은 함부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란 것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도가 굳어지면은 거기서 하나의 관습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없애버리면은 그동안 공들여서 만들어낸 제도, 법치, 규칙, 관습, 관행 이런 게 무너짐으로써 문명 구조의 하나가 날아간다 이겁니다. 제도를 마음대로 없애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에 의해서 작동하니까 제도를 없애는 자는 민주 파괴범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합수단장 출신인 김 전 부장은 지난달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수단은 2013년 설치 후 자본시장 침해 사범 대응에 적잖이 공헌했고 그간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합수단을 폐지한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 한 검찰 간부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합수단의 향후 수사를 의식해 폐지해 놓고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와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조선일보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본시장 범죄는 지능적인 데다가 친종수법으로 단숨에 치고 빠져 불특정 다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김 전 부장은 합수단은 존재 그 자체로 자본시장 범죄에 억지력이 있었지만 합수단 폐지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 예컨대 5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지난 6월에 초기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도 합수단에 비해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전세 자금을 빼서 무작정 투자하는 등 단기 차익 추구 유형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어 꾼들이 장난을 치고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구조다. 꾼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합수단처럼 보통의 검찰 부서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기구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추미애 씨의 이 합수단 폐지로 해가지고 득볼 사람은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던 여권 정치인들일 것이고 피해는 자본시장에 구체적 정보나 경력 없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돈을 꽂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미군단, 아마추어 시민들이란 겁니다. 즉 여권의 부정부패를 막아주기 위해서 서민들의 피해를 조장하는 합수단 폐지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